자, 북한이요, 괌과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4.27 판문점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합의가 나오고, 그 합의를 그냥 트럼프가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6월 12일 1차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그대로 넣어서 합의문에 언급했을 때, 이제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과 핵의 운반 수단인 전략 자산 무기 등을 다 빼라고 할 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것을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납니까? 원래 제가 말하는 거는요, 처음에 들으면 헛소리 같아도 한 3개월 뒤에 들으면 그럴싸한 측면도 있다고, 6개월 뒤에 들으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하고, 1년쯤 뒤에 들으면 맞았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발표를 했다고 그리 좋다고 국민들이 7, 80%를 난리를 치고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었습니다. 국민이라고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생각하지 않는 국민, 맹목적인 국민들은요, 위대한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하는 사라져도 좋은 국민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 좀 이따 계속 하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어제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에서 이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명서 내용의 일부를 조금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장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 장군님은 4월 초부터 2주에 한 번씩 뉴스 브리핑에서 지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9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백령도에서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북한 잠수정의 야간 기습 어뢰 공격으로 두 동강이 나서 바닷속으로 사라졌던 천안함의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은 국군과 국민에 대한 경종이다. 서해 수호의 날은 서해상에서 북의 도발로 희생된 호국 영웅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데도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천안함 피격을 비롯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로 규정하며 북한의 계획적 도발에 의해 침몰되면서 토해낸 천안함 전우들의 피 맺힌 절규와 교훈을 망각하고 숭고한 희생을 욕되게 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9.19 군사합의 폐기 주장에 대해 예비역들이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줄임말입니다. 구국활동가 750여 명의 6해 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을 모욕하였다. 천안함 비격은 6.25 이후 우리 군의 가장 큰 피해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북한의 도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발 집단에 대한 응징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천안함 희생 장병들과 유가족, 국군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국방장관이 60만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수장은 나태한 정부의 처절한 반성과 함께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 그래서 하노이 미북 회담에서 북한의 위장 평화와 비핵화 사기극이 밝혀진 이상 문재인은 김정은과 합의한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원천 무효이니까 이를 즉각 폐기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750여 명에 가까운
전직 장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여기에 가담하면 그 장성들 중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뭐 연구소를 한다고 좀 정권과 조금 덕을 보던 사람들은 다 불이익을 볼 겁니다. 이분들이 모인다고 무슨 군이 가진 시설을 좀 빌리려고 하니까 그 시설까지도 안 빌려준 놈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앤드루 김, 한마디로 북한 코리안 미션 센터라고 CIA 내에 책임자를 맡고 있다가 얼마 전까지 김영철 등을 북한에서 뉴욕에서 이렇게 만나고 했던 북한과 가장 핵심적인 접촉을 했던 한국계 미국인이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말하기를 이 북이 말한 비핵화 개념은 전혀 다르다. 한국을 보호하는 미국의 해구산을 먼저 제거를 해라라는 요구했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제가 틀림없이 이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잘못된 용어다. 북한의 비핵화라 해야지. 나중에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이유를 한반도 비핵화면 한국을 보호하는 미국의 해구산도 거기에 들어간다. 한국에는 핵이 없잖아요. 핵무기가 없잖아요. 전술핵 무기도 없어요. 한국 안에는. 그런데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북한이 넣은 것은 결국은 한국에 보호해 줄 수 있는 미국의 각종 국내외 영토에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핵을 실은 ICBM이나 뭐 IRBM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또 바다 밑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SLBM을 쏠 수 있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이 다 북한으로 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대상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에 제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 작자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동의를 했고 그러니까 남북 간에 맺어진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싱가포르 1차 미북 회담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걸 요구했다. 괌 하와이의 전략 무기까지도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앤드루 김은 하와이 결렬과 관련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달랐다. 특히 북한은 괌, 하와이 등 미국 내 전략 자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합의가 결렬됐다.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거부하면서 사실상 미국에 대한 해구산 제거와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무력화를 요구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이상으로 미북 간의 비핵화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아마 이 협상이 되기는 거의 털렸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김이 서울에서 가진 비공개 강연에서 하와이 결렬 전말에 대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실무적으로 책임을 졌던 앤드루 김은 지난해 말 사임을 했지만은 지금도 폼페이오의 비공식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아마 폼페이오의 무슨 수석 미국 국무장관 시니어 어드바이저 정도 이 자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건 등에게 수시로 조언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앤드루 김이 이런 사실을 한국에서 폭로할 때 폼페이오나 트럼프 측과 상의가 없이 임의로 이런 중요한 일,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폭로할 거라 보십니까? 비공개 스탠포드 대학 동문 강연을 빙자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동아일보에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앤드루 김은 북한이 B2 폭격기를 비롯해 전력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뿐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는 무기도 없애야 된다. 즉 미국 내에 ICBM도 없애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네들이 우리 보고 ICBM을 없애라면 너네들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날라오는 ICBM도 없애라. 괌, 하와이에 있는 폭격기도 다 드러내라. 미국 본토에 다 묶어놔라.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정인 등이 2017년
문재인 취임 이후에 8, 9월경에 자,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모라토리움 실험하지 않고 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자,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저는 애초부터 문재인, 문정인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북한과 4.27 판문점 회담에서 일부러 미국 엿먹으라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합의를 해줬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지 않았을 거고, 문정인이가 모르지 않았을 거고, 서훈이나 정의용이가 모르지 않았을 거고, 서훈이 정의용과 특사로 3월 초에 김정은을 만났을 때도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운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결국은 중국의 전략에 따라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핵 전력을 쫓아내라는 부분이고요. 그걸 미국이 거부할 거니, 미국은 최악의 경우에 기분 나빠서 한국에는 손 떼더라도 일본은 죽으러 지켜줄 겁니다. 아침에 보면 한미 간에는 지금 불협화음이 심해서 조만간에 미국의 의회 대표단이 한국에 와서 지금 한미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 오차에 대해서 경고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본은 아베와 트럼프가 4, 5, 6월 석 달을 매달 한 번씩 만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한국의 청와대는 계속 북한과의 경협을 밀고 가겠다. 미국이 뭐라 하든 청와대는 어제도 정의용 주재로 NSC 회의를 열고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 남북 간 군사 합의 사항 이행과 그리고 여러 분야의 남북 협력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그 추진 동향을 점검했다고 말을 하고, 남북 관계 개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금 한미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차가 극심화되어서 지금 견해차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강경화도 조윤재도 자기들 입으로 지금 남북 경협 등과 관련해서 한미 공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기우다고 말을 하면서도 동맹이라고 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는 말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분명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조윤재 주미 대사도 미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 북한 아동 주민이 굶주릴 때 느끼는 것도 다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노이 전까지는 한미 간에 아주 밀착해서 북한 문제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이러다가 하노이 회담 때부터 미국과 어떻게 지금 북한이 회담이 진행되는가 우리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전달받지 못했지요. 아마 미국이 회담 직전에 한국과는 모든 연락을 끊으라고 했을 거고, 그래서 이 볼턴이 부산에서 이 한일미 세 나라 안보 관련 책임자들의 회의를 하려다가 안 했지요. 그래서 지금 한미 공조는 균열을 넘어서 이제는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간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6월 달에 미국의 의회에서 대규모 대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방한을 해서 건강상 개성공단 이런 남북 경협 주장 등과 관련해서 한미 공조가 균열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할 거다. 즉 경고하러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제 미국 국가정보국의 댄 코츠 국장이 방한한 것도 결국 미국의 입장을 한국에 전달하고 한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가 어제 국회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조선반도 비핵화가 한미가 거론하는 비핵화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을 했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개념과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이 같으냐고 물으니 강경화는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에 담겨있는 개념이라고 즉답을 피하고, 그래서 추 의원이 계속 반복해서 수차례 질문을 했지만은 강경화가 비핵화 개념보다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업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했고, 추 의원이 6번째로 한미북 3자의 비핵화 개념 정의는 동일하냐고 물으니 강경화는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 의원이 하노이 정상회담 때 북한의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내걸었다가 합의에 실패하지 못한 건데 한국, 미국,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그래도 같은 거냐고 묻자 강경화는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고 동결이었다, 이렇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장관조차도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무기와 전략자산의 철수, 더 나아가서 미국에 있는 내부의 ICBM 같은 것의 폐기까지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지금 앤드루 김이 이야기했는데, 한국의 외교장관이 이 개념조차도 이해 못하는 여자를 얼굴 마담으로 앉혀놓고 국민의 간에 경화를 일으킵니까? 이 회담 직전까지 북측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았고, 김혁철 등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논의조차도 못했다. 그러면서 비건 보고 영변 핵시설 폐기도 금시초문이다라고 말을 해서 비건이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앤드루 김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실무단은 인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미국 측이 분명히 말해라고 하니 건강상 개성공단 해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판문점 선언 합의를 뒤에 보드판에 글을 써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의 정치 일정에 맞춘 가짜 비핵화 스케줄이다. 끊임없이 트럼프의 중간선거, 트럼프의 탄핵 관련 이야기들 이런 데 맞춰서 지금 북한이 트럼프의 약점을 잡아서 트럼프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과 북한 간에 작전을 짜고 중국이 그걸 승인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월 27일로 잡았을 때 미국 내에서 있는 청문회 등도 고려를 하고 결국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사인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 맘대로 놀다가 판이 깨진 겁니다. 강연에서 이야기한 하노이 회담 결렬의 이야기는 세 가지인데요. 이 중 핵심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태평양 핵심 거점에 포진해 있는 미국의 각종 전략 무기를 치우라고 주장하다가 판이 깨졌다는 겁니다.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과 사실은 이완의 안보리 제재 해제 문제를 맞교환을 하겠다라고 무리수를 두게 된 배경에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오판을 했고, 이런 오판을 하게 된 배경에는 문정인 등이 생각하는 트럼프를 바라보는, 겉으로는 트럼프 주변의 로비에서 알랑거리면서 북한이 말을 들을 거니까 제발 북한하고 회담하라 이렇게 작업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대구는 트럼프가 지금 미국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한 건 할게 이 북한 건밖에 없다. 너네들이 좀 세게 뻗당기면 트럼프가 아마 양보할지도 모른다. 중간에서 거짓거리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몰리는 등 공경에 처했으니 어떤 식으로든지 사인하러 놓을 것이다. 영변 정도만 양보해도 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TV로 생중계해서 보면서 금강산 개성공단은 다 풀렸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낙관적으로요? 바보라서요? 아니지요. 자기들이 작전을 써서 북한을 움직이고 미국을 속이는데 스스로 그 작전에 취해가지고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미국은 이 모든 이 원흉, 북한이 미국의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파악해서 분석하겠습니까? 북한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미국에 대한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국이 짜냈던 이 꼼수가 지금 벽에 부딪힌 겁니다. 애초에 한반도 비핵화가 뭘 의미하는지 문재인 등이 알면서도 김정은과 미국이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나자 하고 4.27 판문점 회담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속임수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문재인은요,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서명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속여 먹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은 북한이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는 속성이 있다 해서 미국 정치에 대해 상당히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 정도 같지도 않고 또 자기들이 미국에 대해 엄청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북한을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북한이 실무회담에서 작년에 11월 달 중간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중간선거 전에 2차 미북 회담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단 말을 까발려 버렸습니다. 이게 다 까졌다라는 거는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영화 공작 같은 데서 보면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북한이 총을 한번 휴전선에서 한국 총선 대선 앞두고 쏴주냐 안 쏴주냐. 북한이 미국을 생각하는 것도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다가 이번에 판이 깨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또 청와대를 언급하며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부각되는 한국의 역할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국은 청와대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이 한미 동맹파라고도 하면서도 청와대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한미 간에 계속 불신을 키워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한미 간에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일방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가 말하는 중재자론에 대해 백악관은 청와대에 비핵화를 중재해달라 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본격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단체에 67억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금 근해에 북한에 대한 이 봉쇄를 차원에서 경비함을 파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법안을 상하원에서 동시에 강화하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검은 머리 외신 기자라고 하면서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 출신 통신원을 이렇게 매국노라고 이야기한 데 대해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인종차별로 걸려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한반도 비핵화를 모르고 합의했다면 무식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고 문재인이 알고도 합의해줬다면 이것은 반역죄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